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병력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병력법 배점 비율은 100점 만점에 25점으로서 그 2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의 교재는 예비군법 강의할 때도 설명했지만은 병력법 1권과 2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교재 중에서 그 1권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 커리큘럼입니다. 이 커리큘럼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눠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요 단계화 시킨 것은 그 가천대학교 법대 교수들하고 그리고 사법고시 폐쇄했던 사람들을 자문을 구해서 요 발전시킨 커리큘럼입니다. 그 1단계는 전 과목, 5개 과목이죠. 전 과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서 자기가 주도해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완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시행합니다. 그 1단계는 그 교육기간이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요 한 달 반 만에 5개 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또 개념을 찾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목표를 잡고 하는 것이 1단계 강의입니다. 2단계는 이것이 완성되면은 2단계부터는 이해와 암기, 실무적인 능력을 완성하는 데 두고 3개월간 강의를 합니다. 이때는 강의 전에 한 10분 정도 이해 및 암기, 속독 평가를 병행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1, 2단계에서 강의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로서 이 핵심 강의 플러스 본고사 출제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성취도 평가도 하게 됩니다. 이 3단계 강의가 이거는 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3단계 강의가 끝나면 본고사 필기시험 합격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합니다. 본고사 필기시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평균 점수 60점 이상, 그 다음에 과목별 40점 이상, 과목별로 40점 미만이면 관학이 되잖아요. 그죠? 요 수준 이상을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그 4단계는 이제 이런 1, 2, 3단계를 거쳐서 갖춘 실력을 가지고 격주 단위로 모의고사 평가를 2개월 동안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또 모의고사 문제지는 개인인데 줘서 개인이 또 복습도 하고 또 강평을 통해서 취약한 분야를 보완하는 이런 단계가 4단계입니다. 여기 되면 이제 거의 고득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을 완성을 합니다. 마무리로 한 2주 정도는 최종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최종 정리를 통해서 본고사에서 최소한의 실수도 건절할 수 있도록, 없앨 수 있도록, 또 컨디션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단계로 해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 교육 진행간에 고득점 합격 지원을 위해서 이 집중 교육을 동계와 학에 구분해서 두 번 합니다. 그리고 수준 향상 정도에 따라서 필요할 때 추가로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병력법 1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병력법은 49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많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그 병력법은 그 병력 의무에 관련된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인데 적용이 되는 법이기도 하죠. 그 남자들이 일생 동안에 병력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이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남자들은 17세가 되면 병력 준비역 편입 대상자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18세가 되면 이제 병력 준비역이 되는 것이죠. 이 병력 준비역이 된과 동시에 이제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생기고 또 예비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 19세가 되면
병력 판정 검사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력 판정 검사에는 신체 검사, 심리 검사를 받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신체 등급이 1급부터 4급, 5급, 6급, 7급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여기서 1급에서 4급은 이제 현역병 보충력, 전시, 근로역으로 병력 처분이 됩니다. 이 병력 처분은 지방병무청장이 병력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신체 등급이 1급, 2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학력이나 그다음 자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역병으로 보내기도 하고 보충력으로 보내기도 하고 전시 근력에 편입시키기도 합니다. 신체 등급이 5급이 나오면 전시 근력 편입, 6급이 나오면 병력 면제입니다. 7급이 나오면 재신체 검사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세가 되면은 19세 때 병력 처분을 받고 20세가 되면 병력 의무를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40세까지 하게 되죠. 그럼 40세가 이제까지 하고 40세 12월 30일이 지나면 이제 면역이 됩니다. 여기 이제 평상시에 병력 의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나 사변시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이것이 45세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장관이 권한입니다. 그러면 20세부터 40세까지 병력 의무를 하는데 현역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어떤 흐름으로 하냐면은, 자, 현역 복무를 마치죠. 마치면은 예비역에 편입됩니다. 이 현역 복무 마치면 예비역에 편입되죠. 그 예비역에 편입돼 가지고 40세까지 가요. 그 40세가 이제 넘어가면 41세가 되면 이제 면역이 되는데, 요 예비역 기간 중에 이제 그 예비군으로 복무하죠. 예비군. 그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게 8년입니다. 병사들은. 그 예비군 복무 끝나고 나면 통상 민방위대로 편성이 되죠. 그래서 예비역이면서도 예비군으로 8년 복무. 그 다음에 예비군 복무 마치면 민방위대에 편입돼 가지고 이제 40세까지 하게 되죠. 대략 대한민국 남자는 병력 의무 이행을 17세부터 45세까지 이렇게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학교 다닌다든가 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입영 등의 연기, 이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다음 병력법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령별 우리 병력 의무 이행하는 것들에 관련된 규정들을 그 병력법 1권과 2권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력법 1권에는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자, 병력법은 전체적으로 1장부터 14장까지 있습니다. 그 1장은 총칙, 2장 병력준비역, 3장 병력판정검사, 4장 현역병 복무, 5장 보충력 복무, 요까지를 1권으로 분류하고 2권은 6장부터 14장까지 했습니다. 그럼 1권에는 뭐가 있냐면, 이 총칙에는 법의 목적과 병력법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 그 다음에 병력 의무와 병적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는 18세가 되면 병력 준비역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병력 준비역 현황을 파악을 해요. 그 다음 19세가 되면 병력 판정검사 받는다 그랬죠. 이 병력 판정검사 대상자고 이제 병력 판정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병력 처분을 한다 그랬죠. 그 병력 처분하는 것이 크게 현역병 복무냐, 보충력 복무냐 이렇게 구분하죠. 그럼 현역병 복무한 것으로 봐주는 게 5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현역병 입영, 그 다음에 상근 예비역으로 소집돼 가지고 복무는 상근 예비역, 그 다음에 생소한 그 복무 형태지만은 승선 근무 예비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배를 타고 그 근무하면서 현역병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주는 그런 복무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전환복무죠. 이 전환복무에는 의무 경찰대원과 의무 소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죠.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주는 복무 형태는 5가지가 있습니다. 보충력의 복무 형태는 9가지. 이 사회복무요원, 예술, 체육, 공중보건회사,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이 9가지가 보충력으로 복무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이 병력 준비역에 편입돼 가지고 그 병력 의무를 하는 복무 형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군에 있고, 1군에서는 이러한 복무 형태별로 누가
어떤 절차에 들어가서 관리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2군에는 이제 6장 병력 동원 소집 등 의무 부과. 우리가 전시 병력 동원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관련된 규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 교육 소집. 이 군사 교육 소집은 이제 사회복무 요원들, 이런 요원들도 그 군사 교육 소집을 합니다. 기본군사 훈련 같은 거 하게 되죠. 그것을 군사 교육 소집이라 그래요. 그 다음 7장에는 학생 군사 교육하고 의무 장교 등의 병적 편입. 이거는 뭐냐면은 학생 군사 교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ROTC, RNTC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 그리고 우리 현역들로 들어오는 의무 장교, 법무 장교, 군종 장교, 수의 장교. 이런 갈 수 있는 사관 후생에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법 군수라고 앞으로 부를게요. 의법 군수 장교로 임관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쭉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8장은 이제 병력 의무 연기나 감면이죠. 그 병력 판정검사 19시하고 입영을 20시 하지만은 불가피하게 이런 것도 못할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이라든지 뭐 학교를 다닌다든지 외국에 거주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 불가피하게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연기에 대한 사유와 절차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목에는 가사사정. 이 본인이 아니면 가정의 생계를 유지시킬 수 없는 그 병력 의무자들 있죠. 이런 친구들을 국가에서 불러가지고 병력 의무를 시키면 어떻게 되세요? 그 가정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시 교육에 편입시켜서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병력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병력 판정검사에서 그 내가 받은 뭐 현역병 입영 대상자다 이렇게 받았을 때 이 친구가 어느 날 뭐 교통사고 났어요. 그리고 현역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체 검사를 통해서 병력 처분을 현역병으로 처분된 것을 사회복무요원이나 신체 검사 결과에 대해서 전시 근로역이나 이렇게 처분을 변경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구정에 가면 이제 병력 의무자 거주지 이동하고 국외 여행 나갈 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거주지 이동은 뭐 거주지 자유롭게 하고 주민등록법에서 신고만 14년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국외 여행 나갈 때는 병장의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이제 25세 이상에 대해서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는 병력 의무 종료. 그리고 병사들은 40세 면역 예비역 장교와 준수한 부사관은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1장은 병력 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 보장. 그러니까 병력 의무자들이 대학교 다니다 오는 친구도 있고 직장 다니다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친구들이 병력 의무로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한 권익 보장 규정들입니다. 그 다음에 병무행정. 그 병무행정이 좀 복잡하죠. 그리고 13장에는 전시에 특별히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벌칙. 그 병력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목차 위주로 큰 흐름을 잡고 대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목차에 따라서 중과제, 소과제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정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재 1쪽입니다. 1쪽에 1장의 총칙에는 뭐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의 총칙에는 목적과 용어 정의, 그리고 교재 5쪽에는 병력 의무와 군 인사법과의 관계, 그 다음에 6쪽에는 병력의 종류, 6가지 있죠. 그리고 9쪽에는 병력 의무부가 공지서 송달, 여기에 대한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쪽에는 병력정과 전역정을 언제 누가 발급하는지 관련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총칙에는 목적부터 그 병력정과 전역정 발급해주는 그까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2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18서가 되는 병력 준비역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그 총칙의 우선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법, 병력법이죠.
병력법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력 의무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이냐, 국민이 남성이냐, 이것도 구분하세요. 요 뒤에 병력 의무에 가면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시행령의 목적과 시행규칙의 목적은 예비군법 할 때 설명했죠. 자, 법 2조의 용어 정의. 자, 병력법은 요 법의 용어 정의가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된 용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비군법은 용어 정의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함으로해서 법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다고 했었죠. 자, 용어 정의는 총 21개가 있습니다. 병력법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 용어 정의는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이 본고시에서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그 징집과 소집을 볼게요. 이 징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병력 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소집이라 하면은 국가가 병력 의무자 또는 병력 복무자, 병력 복무자란 말이죠. 병력 복무자 중에서 예비역, 보충역 및 또는 전시 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에 군 복무 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소집이라고 합니다. 본군사에서 이것을 서로 징집을 소집이라 용어로 바꾸고 소집을 징집이란 용어로 바꾸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징집과 소집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세요. 그 징집은 요 병력 의무자입니다. 반면에 소집에는 병력 의무자하고 병력 복무자가 다 들어가죠. 그 다음 여기는 현역이죠, 현역. 요 현역병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현역이 나오면 현역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역병을 말하는 건지 현역병으로 제한을 시킨 것이 이것도 구분하세요. 현역 그러면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신분이 4가지 있잖아요. 그죠? 이 현역 그러면 예비역 장준, 부병을 말하죠. 자, 여기서 병력 복무자라고 하는 것은 그 현역에 복무하는 여성을 말해요. 그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병력 복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 복무를 하되 이 현역 복무 외에 군 복무하는 사람, 요런 사람은 소집이라고 그래요. 누구냐? 우리 예비역들 보면 여러분들 그 병력 동원할 때 뭐라 그래요? 병력 동원 소집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군 복무 외에 군 복무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역 복무 외에 현역 복무가 아닌 군 복무하는 거죠. 그래서 소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충역이나 그 전시 근로역 대체역은 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시 근로역은 뭐 전시하는 사람들이고, 요 보충역하고 대체역. 얘들은 공익 분야에서 복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분야에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소집이라는 건 2가지가 있죠. 현역 복무 외 군 복무 의무, 공익 분야에서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것을 소집이라고 한다. 네. 자, 다음은 3호 이병을 보겠습니다. 이병. 자, 이병이라고 하면은 뭐 말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자, 징집, 소집, 지원, 징소지에서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이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간부 후보생, 요 장, 준, 부 병적 편입을 위해서 군사교육기관이나 수련기관, 이게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자, 6호 병력 판정 검사 전문의사, 그 병력 판정은 전담의사 있잖아요. 요건 잘 구분하세요. 전문의사는 의사와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따라서 대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채용돼 가지고 신체 검사 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정년도 60세까지 하죠. 60세까지. 그 전문의사는. 반면에 전담의사는 똑같이 의시험에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되 요 전담의사로 편입돼 가지고 신체 검사 업무에 등에 대한 복무하는 사람들이에요. 복무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냐?
요 전담모에서는 군 복무하는 사람, 군 복무. 그리고 우리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대신에 이런 의사와 치과의사 갖고 있으면 이 전담의사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전담의사는 3년간 복무를 합니다. 3년간. 이 3년 복무하고 나면은 보충력이 편입돼요. 2등병으로 편입됩니다. 2등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문이냐 전담이냐 요거 잘 바꿉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은 의사와 치과 의사들만 갈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한의사 이렇게 들어가면 틀립니다. 한의사가 병력 판정검사 하는데 그 자기 전공 분야에 적용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와 치과에서 의치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이란 거. 일반직이냐 이걸 임기직 공무원을 잘 바꿔요. 이 병력 판정검사 전담의사를 임기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년만 한시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채용이죠. 여기는 편입입니다. 또 이것도 서로 잘 바꿔요. 채용을 편입으로 바꾸고 편입을 채용으로 바꾸고. 이 채용이라고 하면은 15기간이 끝나면 이제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죠. 요거는 바로 편입이란 말을 써요. 편입이죠. 그래서 요 채용과 편입, 일반직이냐, 의치냐, 전문이냐, 전담이냐, 이것도 잘 체크를 하면서 본고사에서는 그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공중보건의사. 이 공중보건의사는 한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의치, 한, 대 다 들어가야 돼요. 공중보건 업무를 하죠. 이 친구는 통상 시군구에는 보건소에서 복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얘도 전역하면 2등병이에요. 그 다음에 공중방역수의사. 얘들은 수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죠. 그래서 가축 방역 업무를 합니다. 요 전담의사, 공중보건의사, 병력판정검사, 전담의사 얘들 전부 다 3년 복무하고 나면 보충력에 편입돼요. 그리고 계급은 2등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예비군 자원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자원으로서 8년차까지 전역하고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 예비군 자원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안에는 공중보건의사는 의치한, 그 다음에 병력 판정검사 전담의사와 전문의사는 의치만 들어간다. 이런 것을 잘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하세요. 다음은 전환복무대사라고 보겠습니다. 이 전환복무라고 하는 것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 다른 신분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군인의 신분에서 다른 신분을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복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주의할 것은 이 현역병 복무 중이죠. 그리고 군인으로서 다른 신분, 이것을 또 본고사에 어떻게 바꾸냐. 이걸 이렇게 위치를 서로 바꿔요. 다른 신분을 군인의 신분으로 전환. 반대로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틀린 문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80% 이상이 법 원문에서 조합해가지고 그 틀린 문장으로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냐? 그 옳지 않은 문장을 만들 때 이런 용어들, 핵심적인 용어들 바꾸고 사람 바꾸고 이런 주객을 서로 위치를 바꾸서 출제되는 이렇게 해서 문장을 틀린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상근예비역. 이 상근예비역은 신분이 3번 바뀌어요. 자, 한 번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정한 현역병 복무 기간을 마치면 예비역에 편입을 시켜요. 그 예비역에 편입시킨 다음 날에 요 지역 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집해가지고 복무하게 해요. 그래서 예비역은 예비역인데 너는 매일 출근해서 근무해라 해서 상근 예비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3번 바뀌죠. 현역병으로 있다가 예비역이 편입되다가 소집돼가지고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지역방위입니다. 이것도 본고시에서 문장을 틀린 문장을 바꿀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징집을 소집이라는 말도 바꾸고 이 예비역을 상근 예비역을 하면 안 되죠. 예비역으로 신분을 갖다가 소집해서 상시 근무하는 게 상근 예비역하고 틀리죠. 그죠? 그 다음에 지역방위죠. 이와 관련된 업무 지원이고 일단은 소집입니다.
칭집이고 소집이죠. 그 지역 방위도 뭐 국가 방위라든지 향토 방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틀리는 거죠. 예. 지역 방위입니다. 그리고 지역 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이죠. 이것도 수행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지원입니다, 지원. 그래서 상근 예비역 용어 정의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9호는 승성 근무 예비역입니다. 승성 근무 예비역은 좀 여러분들 생소하죠? 그 승성 근무 예비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요 선박 및 선박직원법에 따라서 항해사, 기관사, 요 면허를 가진 사람이 갈 수 있어요. 항해사, 기관사로서 요 관련되는 법령, 요 법률에 따라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 경제에 기여한 물자와 군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 지원 요걸 하기 위해서 소집돼 가지고 승성 근무하는 사람을 승성 근무 예비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쉽게 바꾸는 것들이 뭐냐? 항해사, 기관사죠. 여기다 정비사를 하나 넣거나 바꾸네요. 이 정비사는 해당 안 됩니다. 항해사, 기관사죠. 그 국민 경제잖아요, 그죠? 국민 경제에 기여한 물자인데, 이 국민 생활에 기여한 물자, 또 이렇게 살짝 바꾸게 돼요. 안 됩니다. 이 국민 생활이란 말은 통합방위법에서 나옵니다. 그다음 군수 물자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업무 지원, 이 업무 지원을 군사 작전 지원, 뭐 이렇게 용어를 또 바꾸게 돼요. 틀립니다. 그 소집을 징집으로 바꾸기도 하고, 승선 근무를 또 그 승선자를 빼고 근무라고도 하고 이렇게 틀리게 되는 거죠. 이 친구도 말 그대로 배에 승선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 승선 근무 예비역입니다. 이 승선 근무 예비역하고 상근 예비역도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주죠. 이 전환 복무까지. 이 전환 복무, 상근 예비역, 승선 근무 예비역. 이 사람들은 현역병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소집이라는 말을 씁니다. 칭집이냐 소집이냐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사회복무. 이 사회복무요원은 누구냐? 이 다음 과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부터 행정업무, 소집, 요 지원에 의해서 소집돼가지고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요원이냐? 사회복무요원이란 다음 과목, 국지공사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법의 복지시설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지공사. 이러한 기관 등에서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서 서비스 분야는 4가지. 서비스 분야죠. 서비스 업무 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이죠. 이런 업무, 그리고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이죠. 지원.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것도 이제 문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사회복무요원이란 국지공사 등의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이러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서 출제가 돼요. 그러면 그걸 다 이런 말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맞는 문장이죠. 자, 10-3 예술용과 체육용. 여기는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33조 7에 따라서 편입되어 가지고 문화창달이나 국위선양 위해서 예술 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은 이 본문에 들어가면 나옵니다만은 예술 분야는 조금 국제, 국내 구분되기 때문에 조금 그 기준이 좀 복잡해요. 이 체육용은 간단해요. 체육용은 특기 가졌다고 하면 딱 2가지입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사람 또는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딴 사람. 금운동이죠. 이 딴 사람들은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체육요원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 중에 손흥민이가 있죠. 손흥민이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땄었고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인 거 땄었죠. 그죠?
그래서 채용 요원으로 지금 복무 중에 있습니다. 그 특기를 가진 사람하고 우수자하고 또 틀려요. 최우 우수자는 또 뒤에 본문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모에는 공익법무관이 있어요. 공익법무관. 이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만 갑니다. 변호사로서 요 법률에 따라서 법률 구조 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친구도 복무기간 3년입니다. 3년 하고 나면은 2등병으로 보충력 2등병으로 2등병이 됩니다. 그럼 얘도 이제 예비군에 편성을 해야죠. 8년째까지 편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공익법무관은 이 변호사만 갑니다. 우리 군에도 오는 법무관은 변호사도 올 수도 있고 판사도 올 수 있고 검사도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공익법무관에는 변호사만 간다. 여기 판사, 검사 들어가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리고 공공목적이에요. 이 공익과 공공, 이것도 용어를 잘 바꿔요. 지금 여기는 사회복무요원은 공익목적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공공목적입니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공공목적이란 말은 여기 공익법무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다른 데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익이에요. 공익이란 말이 용어 중에서 4군데 나옵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좀 이따 정리를 다시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있어요. 이 전문연구요원이라 하면 그야말로 용어 그대로 학문과 기술연구죠. 연구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그래서 산업기능요원이란 말 그대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편입되어 해당 부에 복무하는 사람. 이것을 산업기능요원이라 하죠. 자, 대체복무요원. 이 대체복무요원은 그 작년도 1월 1일부터 신설된 겁니다. 그 대체복무요원이라면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요 관련된 법, 여기에 따라서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요 공익 분야입니다.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18호 병력지정업체. 그럼 병력지정업체라는 건 뭐냐? 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를 병력지정업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은 국지공사라고 그랬죠, 그죠? 네. 병력지정업 전산 전문요원이나 산업, 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합쳐가지고 그냥 전산요원 이렇게 부를게요. 그 전산요원의 복무하는 업체를 병력지정업체라고 해요. 이 병력지정업체는 3가지가 있어요. 요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이거 연기방 이렇게 배워두세요. 병장이 선정한 연기방. 그 다음에 요 관련된 법률, 농업 경영체 육성및 요 법률에 따라서 병력지정업체가 된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서 병력지정업체가 된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 요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장이 선정하는 3가지죠. 그 다음에 요 법에 따라 있는 것 2가지. 그래서 요 연기방은 병장이 지정하는 거, 선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2가지 병력지정업체는 관련된 법에 의해서 병력지정업체가 된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문장을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죠. 자, 병력지정업체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업체로서 법 36조에 따라 병장이 선정한 요거죠, 요거. 연기방,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를 말한다. 틀린 문장이냐, 옳은 문장이냐. 자, 여러분 구분하세요. 해보세요. 여기 틀린 문장입니까? 옳은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이죠. 왜 틀리느냐? 병장이 선정하는 것은 요까지죠. 연기방까지 병장이 선정하잖아요. 그죠? 그 농업회사법인은 요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는 요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이 관련 근거가 틀린 거죠. 없어지는 거죠. 마치 병무청장이 연기방,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 이런 것들 다 병장이 선정하는 의미로 문장이 변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고시에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출제도 한번 이렇게 되었어요. 다음은 고용주. 고용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여기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이것이 병력법으로 또 바꾸면 틀립니다. 예,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장으로서 병력 의무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장으로서 병력 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거죠. 예, 문장을 여기서 끝내버리면 틀린 거죠. 공공단체는 공익 목적이에요. 공공단체를 공공목적 하면 틀립니다. 이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한 번 딱 나온다 그랬죠. 공익법무관 거기서 딱 한 번만 나온다 그랬습니다. 공공단체는 공익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 법에서 병력 의무자 이행 시기 연령을 표시할 때 몇 살부터 몇 살, 뭐 19세부터 뭐 20세까지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게 명확하게 했어요. 그럴 때는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24가 되는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죠. 자, 이상으로 병력법에서 사용한 용어 중에 21개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익이란 말은 네 군데 써요. 그 2호, 그 다음에 10호, 17의 2호, 19호 여기서 공익이란 말을 씁니다. 반면에 공공이란 말을 쓰는 딱 한 군데예요. 13호에는 공익법무관 여기 있으면 공공으로 쓴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교재 5쪽 병력 의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병력 의무. 자, 병력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이렇게 되죠.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 헌법과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병력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되죠. 남성은 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뭘로? 현역과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남성이 생략되면 안 됩니다. 아까 병력법 목적에는 남성이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는 남성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여성은 현역과 예비역으로만 될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여성은 중위로 전역하든 뭐 대위로 전역하든 전역한과 동시에 바로 퇴역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병력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군은 중위나 대위로 전역해도 예비역이 되어버리죠. 그거는 뭐냐?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는 예비역으로 병력 의무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현역, 예비역, 보충역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남자들이 이러한 그 병력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 병력 의무를 뭐 기피했어요. 그 다음에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이나 행방을 감춰버렸어요. 또 신체를 손상해서 군에 안 들어가려고 속임수를 또 썼어요. 이렇게 되면 처벌 규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합니다. 크죠, 그죠?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 보면은 연예인들이나 우리 프로 선수들 중에는 가끔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뉴스를 우리가 접한 적이 있죠. 자, 평상시는 1년 이상 5년의 징역인데 이게 이제 전시나 사변시나 동원령에 선포되면은 요 5년의 2분 1을 가중해요. 2분 1을 가중하니까 2년 6개월을 더 추가되어 보는 거죠. 그래서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가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아주 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항.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력 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문장을 구성할 때 어떻게 바꾸느냐. 뭐, 없다를 있다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정문을 긍정으로 또 바꾸게 되죠. 어떻게 바꾸냐. 이 법에 따라 병력 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맞는 문장이잖아, 그죠? 네. 그렇게 문장을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꿔서 옳은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이런 긍정문을 바꿨을 때 빠른 시간에 찾을 수 있잖아요. 이 본고사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멈칫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한 문제당 한 1분 안에 푼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멈칫하면 안 되거든요. 읽으면서 축축 이렇게 치고 나가야죠. 그 다음에 사망. 요 1항, 여기 따라서 병력 의무나 지원, 요거는 인종, 피부색 등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 차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X죠.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병력 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병력에 복무할 수 없어요. 6년 이상은 병적에서 제적을 시킵니다. 제적됩니다. 자, 여기서 6년 이상이죠. 요 이상에만 빠지면 안 돼요. 6년 이상 징역과 금고형이에요. 뭐 벌금형 이런 말로 하면 안 되죠. 징역형, 금고형은 여러분들 잘 알죠? 똑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징역은 수감되는 기간 때문에 노역을 해야 돼요. 노역. 그래서 역이란 말을 붙게 돼요. 벌칙으로 노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과 금고형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병적에서 제적을 합니다. 이것도 병력에 복무할 수 있으며 틀린 문장. 병력에서 틀린 문장. 제적된 데를 면역된다. 틀린 문장이 되죠. 그렇게 해서 틀린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우리 예비군법에는 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았을 때 처벌하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는 6년 이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본문에 이제 저 뒤에 가면은 보충력에 편입할 수 있는 징역형들이 있어요. 그거는 주로 뭐냐?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실형을 받은 사람. 얘들은 보충력에 편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요. 이 친구도 보충에 편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병력 처분에서 신체 등급을 1급을 받았어요. 1급을 받은 A씨하고 A군하고 B군하고 있어요. 둘 다 1급이야. 그 현역병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A군은 정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얘는 현역으로 가요. 둘 다 대학교 다닌다고 했을 때, 뭐 고등학교 졸업자라 했을 때, 그 B는 그 소년범으로 7개월 징역형을 살았어요. 그럼 이 친구는 1급을 받았다도 뭐로 하냐? 보충력을 편입시키죠. 그 C형은 좀 재질이 나빠가지고 1년 7개월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럼 이 C는 1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시 권력에 편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력 신체 검사가 똑같이 1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학력과 자질, 이게 자질에 속하는 거죠. 자질. 만약 이 친구가 6년 이상 징역형 7년을 받았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D 같은 경우는 얘는 병적에서 제적을 시키버려요. 병력 의무를 할 수 없는 거죠. 요게 우리 병력법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처분 기준입니다. 요 뒤에 이제 이권에 나가면 이제 여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하고 여기에는 신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은 하여튼 6년 이상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1년 6개월 이상 얘들은 이렇게 처분된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머리에 꽉 잡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얘가 현역병이냐 뭐 현역병 입병 대상자냐 병력 판정금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 변화가 좀 있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5쪽에 이러한 6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병직 제적을 누가 하느냐? 누가? 군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은 각군 참모총장이 합니다. 요 군 복무 중에 사람이 아닌 그 밖의 사람은 거주지 지방 병무청장이 합니다. 요 병무지청장도 포함합니다. 뭐 강원도 강릉 지역에는 영동 지역은 그 강릉에 있는 병무지청장이 하죠. 경기도도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병무지청장, 인천에는 인천에 있는 병무지청장 이런 사람들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핵심은 거주지예요. 요 거주지를 주소지로 하면 틀립니다. 거주지. 그럼 우리가 전원 복무자들 의무 경찰 대원 있잖아요. 그죠? 의무 경찰 대원들에 대한 병적 제적은 누가 할까요? 각군 총장이 합니다. 의무 소방원 누가 병적 제정할까요?
각군 참모총장이 합니다. 뭐 소방청장이 한다든지 경찰청장이 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문장이죠. 자, 의무 경찰대원으로서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근거에 선고받은 경우에 경찰청장의 병력에 제적 처분한다. 예, 틀린 문제. 각군 총장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산요원으로서 6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근무지 지방병무청장이 병력 제적한다. 이거 틀린 말이죠. 왜냐면 그 사람의 거주지잖아. 그죠? 예를 들면 전문연구요원 A라는 전문연구요원이 그 병력 지정업체는 서울에 있어요. 그 얘는 거주지는 부산에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6년의 징역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처분해 줘야 되느냐? 설령 서울에 있는 연구기관이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얘 거주지는 부산지방병무청장, 거주지 지병장이 처리를 한 거예요. 요 근무지 지병장 이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주지, 그리고 병력법이나 예비군법에서는 거주지가 나오면 이 거주지를 주소지로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순간적으로 체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요거 잘 바꾸거든요. 요 지방병문이 포함이죠. 요것도 뭐 제외 이렇게 또 문장 바꾸면 틀립니다. 자, 4조 군 인사법과의 관계 보겠습니다. 요 징소치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해서는 이 법 병력법이죠. 병력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인사법을 적용한다 하는 겁니다. 징소지에서 입영한 사람의 복무죠. 이 법 병력법이죠. 제외 이것을 또 포함으로 살짝 바꾸요. 어떻게 하느냐?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봐. 틀린 거죠. 그럼 대체적 편입 및 복무는 이 대체적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1시간 강의 마치고 10분간 휴식 후에 진행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 병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력 종류. 이 병력 종류는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6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휴식하세요.